감은 천연 보약이라고 불리며 그 열매와 잎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효과를 줍니다. 재래감은 약 240종이 넘는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수확 전에는 떫은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햇볕에 며칠간 건조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떫은 맛을 제거하면 부드럽고 달콤한 홍시가 됩니다. 이 홍시는 질감이 연하고 붉은색을 띠어 연감 또는 연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홍시는 낮은 칼로리와 함께 비타민 및 무기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와 소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은 당도가 높아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달콤함을 유지하면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홍시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잘 익은 홍시는 눈의 망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 안구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감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구 건조증과 야맹증 같은 눈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눈의 노화가 진행되어 시야가 흐릿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눈물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눈이 건조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안구가 뻑뻑해지고 충혈이나 이물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의 내피세포가 눈물을 지속적으로 펌프질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 가까운 물체를 또렷하게 보기 어려워지는 노안이 시작됩니다. 밤에는 시력이 더 저하되며 동공을 조절하는 홍채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자외선의 영향으로 색소 침착이 생기고 미세혈관이 늘어나 흰자위가 누렇게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검은 눈동자도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시니어층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중심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 망막병증과 녹내장 등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홍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눈의 노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홍시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의 망막 세포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피로를 덜고 시력을 보호하며 눈 기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홍시를 먹는 것은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홍시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홍시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암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홍시에 포함된 베툴린산은 항종양 효과가 입증된 성분으로 암세포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전이 방지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툴린산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홍시는 리코펜이라는 또 다른 천연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도 활성산소를 제거해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암연구소는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카테킨도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카테킨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홍시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홍시에는 디오스그리인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혈관 속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탄닌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을 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항바이러스 및 항균 작용이 있어 미생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이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RP 수치가 높다는 것은 체내에 염증이 있음을 나타내며 의사들은 이를 통해 염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결정합니다. 탄닌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고혈압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홍시는 다른 과일에 비해 탄닌 함량이 높아 중성지방 분해와 해독작용, 혈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단감에 비해 각각 3.8배와 1.7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소염작용도 뛰어나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감의 꼭지 부분에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1.5배에서 2.5배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감을 드실 때 꼭지 부분도 활용해보세요. 홍시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홍시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의 점막을 강화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환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덕분에 감기는 물론 목과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홍시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피로 회복에 기여하고 피부를 맑게 하며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코펜은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해 외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스포츠 의학 연구에 따르면 홍시는 천연 피로 회복제로 알려져 있으며 당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고 젖산 분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홍시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홍시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홍시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입니다. 홍시에는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뛰어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홍시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100g당 81mg으로 가을철 과일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18년간의 조사에서 베타카로틴 섭취 기간이 길수록 인지 기능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베타카로틴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홍시에 포함된 베타카로틴과 디오스그리인 같은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이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과 잔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용 덕분에 기미와 잡티 같은 피부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홍시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설사 완화와 장 건강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홍시는 갈증을 해소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숙변 배출 및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당도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홍시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변을 단단하게 하고 설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닌은 지혈 작용도 있어 위장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이며 몸속 독소 배출에도 기여하여 장 환경을 개선하고 장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탄닌은 체내 수분 흡수 능력이 뛰어나 설사가 심할 때 섭취하면 묽은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섭취하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린감은 위장을 보호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몸에 진액을 보충하고 싶을 때는 감꽃을 차로 우려 마시면 심폐를 촉촉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홍시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숙취 해소와 갈증 제거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시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알코올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위장의 열독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닌은 체내에서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홍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이뇨작용을 통해 숙취 해소를 촉진하며 독소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홍시의 당질은 숙취로 인한 피로와 갈증을 덜어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탄닌, 과당,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 숙취의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얼린 홍시를 믹서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탄닌 덕분에 갈증 해소와 소화가 잘 되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홍시는 숙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로 다음 날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감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과일이지만 음식의 궁합에 따라 때로는 우리 몸속의 독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겨울철에 자주 즐겨 먹는 간식 중 하나인 고구마와 감은 절대로 같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에 포함된 당 성분이 감의 탄닌과 결합하여 불용성 침전물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어려워져 위장에 부담을 주고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감과 고구마를 자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여 위출혈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과 고구마는 소화되는데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므로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된 후에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어 혈액 생성과 뇌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며 치매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결합하면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되어 요산 농도가 높아져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장 염증이나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역도 감과 함께 섭취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역에서 특히 주목할 성분은 알긴산입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감에 포함된 탄닌이 미역의 알긴산과 결합해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복통이나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과 미역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건강을 위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게입니다. 게는 감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감과 깨의 조합이 독살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경종의 독살 사건이 유명합니다. 경종은 게와 감을 함께 섭취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로 사망했으며 이 사건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독살설이 퍼졌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감과 게를 함께 먹는 것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식품 모두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기존에 질병이 있는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게는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감의 탄닌 성분은 이러한 식중독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신선하지 않은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비브리오균 같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익히지 않은 게를 먹은 후에는 최소한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서 감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5번째는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낮은 칼로리 덕분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 및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비타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피부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도토리묵과 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두 식품 모두 탄닌 성분이 풍부해 함께 먹으면 도토리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혈을 악화시키고 저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어 어지럼증이나 피로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장의 수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변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토리묵을 섭취한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감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불량,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빈혈이 심한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감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감의 섭취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이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혈당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음식이 당으로 변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에 있는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18%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식사 전에 감을 섭취할 때는 호두나 아몬드 5개 정도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당의 흡수 속도를 줄여주어 공복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은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므로 하루에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 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인슐린이 잘 작용하므로 이때 감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또한 단단한 단감을 선택하면 당의 흡수 속도가 느려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감은 그 자체로도 보약이 되는 과일이지만 함께 먹으면 더욱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은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차단하여 위장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비위와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감과 우유, 꿀을 섞어 먹으면 증세가 개선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의 비타민C와 우유의 미네랄이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통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식사 전 채소와 과일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감과 함께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40%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 관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은 비타민 A,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반면 아몬드와 호두는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잘 보충해 줍니다.
특히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 감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아몬드와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정과를 즐기는데 감과 수정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계피는 체온을 높여주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감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영양소가 수정과와 함께 섭취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영양소가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한방의학에서도 계피는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감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체중 감소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조합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의 카페인은 피로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여주어 감의 영양소가 눈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눈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밤에 녹차의 카테킨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과 녹차를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녹차의 카페인이 불면증이나 위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감의 놀라운 효능과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혈당 관리를 위한 감 섭취 방법, 그리고 감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